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요 창소프 계절학기를 담당하면서 매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안일한 생각이냐? 우리 앞부분은 복습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소입설 내용을 복습한다 그랬어요. 근데 전 이미 소입설을 2년이나 해봤기 때문에 소입설 자료가 있단 말이에요. 슬라이드도 1000장이 넘어요. 그래서 그거 적당히 우리 복붙을 장려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복붙 해갖고 적당히 하면 앞수업은 날로 먹을 수 있겠구나 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일단 개강을 했는데, 문제는 우리 어제 다룬 내용이랑 오늘 다룬 내용은 소입설 수업에서는 그거를 C를 쓰지 않고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써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복붙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여기서 지금 파이썬을 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제 이미 C로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그래서 강하게 후회를 하고 열심히 오늘 자료를 만들다가 일단 앞부분 스타트를 끊기 위한 앞부분이랑 뒷부분 실습 목표 부분은 완성을 해갖고 들고 왔어요. 근데 중간 부분은 슬라이드가 없어요. 그래서 전국 최초일지 몰라요. 수업을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는 수업으로 진행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단 수업을 진행하고 슬라이드는 주말 동안 만들어서 그걸 교묘하게 합성을 해서 영상인 슬라이드를 집어넣어서 올려두도록 할게요. 자, 오늘 드디어 금요일이고 어젯밤까지는 막 비 오고 막 난리도 아니었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우리 퇴근할 때쯤에는 습도가 좀 더 낮아지기를 희망을 해봅시다. 자, 지난 시간 우리 최종 목표 끝나고 느낀 점을 적을 수 있는 칸을 우리 LMS에 마련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LMS 상으로 학생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만 제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권한을 좀 넓혀볼 수 없나? 못해요. 심지어 저도 제가 낸 과제에 제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말 동안 살짝 모드를 바꿔서 수강생 친구들은 그냥 그대로 학생으로 남아있고,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청강생 친구들도 LMS 상으로는 동등하게 학생으로 등록을 하는 쪽으로 일단은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그냥 섞어버리면 나중에 조금 골치가 아플 수 있으니까 이제 학생 그룹 여러분 막 전문용어로 팀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LMS 상으로 그룹을 맺어줘서 그룹 내부 친구들이랑 토론을 진행한다든가 그런 시스템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룹을 레알 수강생 그룹이랑 청강생 그룹이랑 NPC 그룹이랑 이렇게 주말 동안 지정을 해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청강생 친구들도, 이 영상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 포함해서 청강생 친구들도 수강생 친구들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이런저런 제출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안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개강 전에도 오픈톡방으로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청강생 친구들은 무료 개인당 32여만 원을 투자해서 이 수업이 폐강되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은 수강생 친구 40명 친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수업을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메모장으로 살짝 열어둔 내용인데, 이제 NPC 친구들이 몇 명 와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도 제가 어제 6시간을 서서 수업을 해봤더니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앉아서 조금 기다렸다가 도움이 필요할 때 딱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조금 편한 환경을 제공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 NPC가 여기 앉아 있다 그러면은 누가 손 들었는데 벌떡 일어나고 하면 조금 뒤에 있는 친구들이 방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각 분단별로 맨 뒷줄에 한두 자리 정도는 NPC 친구들이 앉을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비워놓고, 자기가 지금 가방 메고 왔다, 앞에 자리 조금 있고 뒤에 자리 조금 있다 하면 가급적이면 앞에 자리 먼저 앉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살짝 필요하다 느껴질 때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오늘 거 자료는 .pdf 파일 슬라이드 2세트랑 그 다음에 .c 파일 하나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 3개를 다운로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난 수업 들은 소감이 어때요?
우리 지금 진도가 6% 정도 나갔습니다. 6.67%가 나갔는데 똑같은 걸 14번을 더 해야지 이게 끝이 나요. 여러분의 소감은 어떻습니까? 6시간 해보고 나니까. 제가 여러분 느낀 점을 한번 읽어봤거든요. 앞으로 아주 다종다양한 감정들을 같이 교류해 가면서 하루 6시간씩 진득한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잠시만요. 지금 뒷자리에 앉은 친구들 제 목소리 잘 들려요? 지금 마이크를 껐거든요. 약간 조금 잡히는데 응? 부산스럽지만 않은 것 같아요. 마이크를 꺼도 되면 끄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주변 소리만 하지 않으면 들리는 게 있어요. 그러게 요 앞에 있는 요 냉풍기가 조금 시끄럽기는 하죠. 냉풍기가 5시면 퇴근할 거예요. 요 가운데 있는 에어컨을 조금 켜줄래요? 온도는 뭐 한 24도 정도로 일단 해두고 스타트를 합시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첫 번째 세트는 코드 흐름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어제 뭐 했나를 살짝 돌아보면 우리가 같이 우리 무지성 NPC님 도움까지 포함해서 우리 각자 사용할 컴퓨터에 비주얼 스튜디오 2022 커뮤니티 버전 또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랑 우리가 사용할 기본 탑재된 게 아닌 새로 다운로드해서 설치한 컴파일러 세트를 연결하는 것까지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루 그만큼 잘 끝내놨으니까 요거 그대로 우리가 C 프로그램 만들 때 그리고 C++ 프로그램 만들 때 15일 동안 꾸준히 사용할 예정이니까 어제 컴파일 잘 됐다, 프로그램 실행 잘 됐다 하면 안심하고 우리 수업을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C 프로그램, 첫 번째 C 프로그램부터 해서 복사 붙여넣기랑 하면서 몇 가지 스킬들을 우리가 습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printf라는 친구를 써서 프로그램 바깥에 있는 까만 창에다가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양식을 적용해 가면서 만들어서 옮겨 담는 방법을 살펴봤고 그거의 역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프로그램 바깥에 있는 사용자의 손을 통해서 키보드로 프로그램 밖에서 데이터 우리는 %d 양식으로 써서 int 형식 값을 하나씩 가져오는 방법도 역시나 같이 살펴봤어요. 뭐 그 와중에 막 앰퍼샌드 글자도 있고 막 좀 이상한 거 있었지만 아무튼 그거 하면 넘버 자리에 값을 담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 문장을 복사 붙여넣기 해가면서 필요하다면 넘버 말고 다른 변수에다 담도록 수식을 조금씩 변경해 가면서 비슷한 목표를 얼마든지 달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와 코드,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코드의 조합으로 구성된다라는 기본적인 한 줄 아래에 우리가 아마 서너 시간 정도 이런저런 단어들을 구경을 해봤어요. 자, 기억나는 단어 있나요? 수식이 뭔가요? 21세기 대학생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워서 얘기 안 하는 거죠? 자, 수식은 계산의 대상이 되는 친구들이라 그랬죠? 그리고 수식은 계산하면 결과 값이 하나가 나오는 친구를 수식이라 부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3 한 글자 적어놓은 것도 얼마든지 int 값 3 나오는 수식으로 간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더하기 빼기 연산자, 그 다음에 우리 최종 목표하면서 부등호 연산자 등도 사용해 봤죠. 그런 연산자를 써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형식, 원하는 값이, 원하는 의미를 갖는 값을 얻을 수 있는 적절한 수식을 적어서 그거를 어떤 문장에 우리가 필요한 위치에 적어 감으로써 전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수식 얘기 있었고 그게 맨 뒤에 있었죠. 그 앞에 있는 이제 코드 파트에서는 매우 간단하게 설명이 끝났어요. 코드는 실행되는 거라 그랬고 실행의 대상은 뭐죠? 그죠? 실행은 문장 갖고 하는 거라 그랬죠. 문장은 실행의 대상이 되는 친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printf 적혀있고 세미콜론까지 찍은 그 한 줄이 문장이다 라는 얘기 했었고 최종 목표에서 이제 while문이라는 친구를 추가로 도입을 해서 활용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파트에서는 이제 데이터가 뭐냐 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데이터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랬고, 우리가 두 가지 형식, int 형식이랑 더블 형식을 일단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런 형식 값들을 담아뒀다가 나중에 사용해야 된다 했을 때 도입을 할 수 있는 변수라는 얘기를 했어요. 변수가 뭐예요? 그죠? 변수는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를 변수라고 부릅니다. 좋아요. 훌륭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데이터 얘기를 살펴봤고, 마지막 더하기 부분 수식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프로그램의 실행, 우리가 녹색 화살표를 눌렀을 때 까만 창에 막 안녕하세요 같은 거 출력되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적어놓은 코드 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뭔가가 수행을 됐어요. 그 녹색 화살표를 누른 이후 시점, 그러니까 내 프로그램이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 시점에 초점을 맞춰서 다시 한번 그 시점에 어떤 일들이 발생할 예정이냐, 그 시점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코드를 어떻게 작성을 하면 되냐 같은 느낌을 다시 한번 데이터랑 코드의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서 첫 2시간은 코드 관점에서 일단 쫙 한번 훑어볼 거예요. 그 다음 2시간은 전국 최초 생방송으로, 여러분 슬라이드 없이 생방송으로 데이터 파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근데 코드 파트로 일단 한번 정리하면 데이터 파트는 그럭저럭 구경하기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간단하게 완성해서 영상에다 집어넣고 다시 올려두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이유는 내 목표대로 동작하는 뭔가 실물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키보드를 치고 있는 거죠. 자, 내 프로그램이 나중에 누군가가 실행했을 때, 녹색 화살표를 눌렀을 때 내 목표에 맞게 실행되도록 나는 지금 이 main.c에다가 무슨 코드를 적어놔야 되냐, 그때 무슨 개념들을 생각을 해서 적어가야 되냐를 조금 천천히 구경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수업 계획서상으로는 오늘 수업에서는 선언과 관련한 얘기를 할 예정이었어요. 달리 말하면 오늘 여기서 설명하려는 내용은 여러분 모두가 창의적 컴퓨팅이나 소프트웨어 입문 설계나 그런 수업에서 아마도 다 다뤘을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것들을 이미 머릿속에 완벽하게 알고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쿨하게 우리 복습할 땐 생략을 하고 선언 얘기로 바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미안해요. 그렇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복습을 3일에서 4일로 늘리고 이 중간 단계 조금 중요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적을 때 생각해야 되는 요소들 살짝 오늘 6시간 동안 정리를 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선언 얘기 등등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C 하면 뭐가 어렵다 막 이런 소문들 듣고 왔을 거 아니에요. 뭐가 어렵대요? C 하면 운영체제가 어렵다 그런가요? 요즘 운영체제 C로 짜지 않죠? 뭐가 어렵대요? 수업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아마도 포인터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듣고 막 그것 때문에 개거품 모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여기저기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낀 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건데, 그거랑 관련된 거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룰 예정이고, 지금 제가 단언하자면 여러분이 지금 겁먹는 만큼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조금 시점을 조금 정밀하게 가져가서 여러분이 딱 구분을 해가면서 사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주 수요일부터 본격적으로 C에서 C++로 넘어가기 위한 이런저런 재미있는, 제 입장에서 재미있는 이론과 실습을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중간고사 전까지는 우리가 지금 C++ 2020년도 표준을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2020년도에 딱 도입된 엄청나게 멋진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중간고사 이후에 손을 대기 시작할 거고, 그 이전까지는 여러분이 요 최신 표준을 적용할 수 없는 C++ 프로그래밍 환경 어디에서든
보편적으로 쓸 수 있을 만한, 여러분이 C++ 검색했을 때 얼마든지 검색창에 이거저거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보편적인 요소들 위주로, 뭐 여러분 뭐 들어봤어요? C++랑 C랑 뭐 무슨 막 차이가 있다 뭐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아마도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인가? 그 다음에 C는 뭐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 뭐 패러다임이 들어있고 막 그런 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 것 같은데, 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수업이 검소 2학년 과목으로 열릴 예정이니까 그거는 그쪽 가서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아마 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진득하게 다뤄보시고, 우리 수업에서는 일단 그런 게 지금 세간에 알려져 있다 라는 걸 여러분이 머릿속에 살짝 담아둔 상태에서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C++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그냥 있는 그대로 같이 한번 가져가 보는 시간을 주로 중간고사 직전 또는 그 이후에 몰아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데이터랑 코드 두 가지 관점에서 프로그램의 실행을 살펴볼 건데, 그렇다 보니까 오늘은 코드 흐름, 지금 첫 번째 슬라이드 제목이죠. 그 다음에는 데이터 흐름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2시간은 어제랑 비슷하게 실습이랑 최종 목표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데이터, 내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데이터 부분을 구성하기 위해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 데이터를 지정할 수 있는 방법, 이전까지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직접 main.c 안에다가 3 같은 걸 적는 거예요. 프로그래머가 직접 미리 정해 놓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걸 딱 실행했을 때 사용자가 키보드로 뭘 입력했냐에 따라서 그거에 맞는 적절한 숫자 값을 가져오는 것까지, 우리 scanf라는 친구를 썼었죠. 이렇게 두 가지를 배웠는데 거기서 한 가지를 우리가 더 가져가려고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이건 당연히 있어야지 하는 그 기능을 C에서는 어떻게 다룰 수가 있나를 살짝 안내를 해드리고 그걸 가지고 최종 목표를 도전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정도가 오늘 수업 내용이고, 일단 어제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예시 코드를 제가 업로드를 해놨어요. 그래서 1일차 세 번째 시간이었죠. 그 다음에 최종 목표니까 파이널 해갖고 .c 파일을 지금 올려놨습니다. 이거를 다운로드 다 하셨죠? 뭐 바탕화면 같은 데 있겠죠? 그거를 여러분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를 띄워놨을 때 저도 해볼게요. 2019 지우든가 해야지. 내 비주얼 스튜디오에 어떻게 탑재를 할 수 있나를 같이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대충 이렇게 하면 돼요.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 켜시고, 우리 지금 헬로월드라는 프로젝트가 아마 들어있겠죠? 그거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CSP 임시 같은 느낌으로 적절한 이름을 써서 나중에 예시 코드 탑재하고 빼내고 할 때 전용으로 쓸만한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새로 만드셔도 좋습니다. 저는 새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저번에는 검색창에 검색을 해야 됐었는데 이렇게 최근 템플릿 해가지고 우리가 택배로 집어넣어놨던 CSP 언더스코어 프로젝트라는 템플릿을 여러분이 바로 고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고른 다음에 CSP 뭐 템프 정도로 할까요? 이 정도로 해서 엔터 쳐서 임시로 사용할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은 헬로월드를 그대로 쓰셔도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다운 받았을 거 아니에요? 전 지금 바탕화면에 올려놨는데 이런 느낌으로 이 친구를, 자,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었으면 솔루션 탐색기 열어보면 제가 main.cpp 파일을 동봉을 해놨었죠. 이 친구는 안 쓸 거예요. 지워주세요. 이 친구를 고르고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이런 느낌으로 제거할 거냐 삭제할 거냐를 물어봐요. 무슨 차일까요? 당신은 제거되었습니다. 당신은 삭제되었습니다. 자, 이게 단축키 보니까 얘는 R이고 얘는 D란 말이에요. 얘는 remove인 것 같고 D는 delete인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차이냐면 여기서 제거를 누르시면 이 프로젝트에서 저 파일은 더 이상 쓰이지 않을 거예요.
솔루션 탐색기에서는 명단에서 빠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하드디스크, 여러분의 SSD에는 여전히 이 main.cpp 파일이 남아있을 거예요. 삭제를 누르면 솔루션 탐색기에서도 이 프로젝트에서도 사라지고 저 파일은 휴지통으로 갑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비어있는 main.cpp를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삭제를 누를게요. 그러면 휴지통으로 자동으로 보내줄 거예요. 자, 여기서 내가 제거를 눌렀어요. 근데 저 main.cpp 파일을 휴지통으로 보내고 싶어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건 조금만 주목해 주세요. 나중에 여러분 혹시나 제출하거나 할 때 쓸 수도 있으니까. 자, 이 솔루션 탐색기 보시면 내가 방금 만든 프로젝트 이름 있죠? 솔루션 말고 프로젝트 이름을 오른쪽 클릭하면 파일 탐색기에서 폴더 열기. 그러니까 저 프로젝트가 실제 내 C 드라이브 어디에 박혀 있나? 그거를 바로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거를, 그러니까 삭제를 안 하고 제거를 했다면 그 main.cpp 그 파일은 여전히 이 폴더에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걔를 휴지통으로 여러분이 수동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만약에 제출해야 된다. 여기 있는 거 가지고 업로드해서 제출하면 될 거예요. 근데 요 경로를 찾기 귀찮으니까 제출할 때는 얘 잠시 임시로 복사해서 바탕화면에 옮겨놓고 그리고 바탕화면을 찾아갖고 업로드하면 빠르게 여러분 제출 어차피 기한 막 10초 전에 할 거잖아요. 그 급한 타이밍에 제출해야 될 때 일단 바탕화면에 토스를 하고 그 다음에 스파이크를 때리시면 빠르게 제출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금 이제 더 이상 이 프로젝트에는 다른 .c 파일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예요. 이때 지금 요 csp _1 _3 final.c를 다운로드 했는데 요거를 탐색기에서 찾아서 얘를 클릭을 해서 드래그해서 여기에 source 파일이라는 데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드랍을 하시면 자 csp _temp라는 프로젝트에 요 .c 파일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 녹색 화살표를 누르시면 실제로 저 .c 파일을 가지고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마름모의 너비를 입력하세요. 5하고 엔터 치면 변의 길이가 5인 마름모를 예쁘게 그려주고 적절한 종료 메시지 출력까지 해줍니다. 자, NPC 친구는 아무 데나 앉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예시 다 봤다. 나 이제 필요 없다. 하면 이 친구 클릭하고 딜리트를 한번 눌러볼게요. 딜리트를 누르시면 아까 전처럼 제거할 거냐 삭제할 거냐를 물어보지 않아요. 그럼 다음에 또 다운로드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바탕화면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가 위치한 폴더가 아닌 다른 폴더에 있는 .c 파일, .cpp 파일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렇게 내 프로젝트에 추가를 했었다면 걔를 내 프로젝트에서 제거한다고 딜리트 키를 눌러도 실제 파일 위치에 있는 이 파일은 휴지통으로 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학생 친구들 수업 자료 정리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창소프라는 폴더 만들고 1주차, 2주차 폴더 만들어 갖고 거기다가 PDF 파일이랑 그 당시 내가 적었던 소스 파일이랑 이런 거를 딱 모아 갖고 저장해 놓고 나중에 이제 종강하면 그거 압축해 가지고 드라이브에 올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여러 예시 파일들을 여러분이 좋아하는 위치에 다운로드해서 담아 놓고 그 다음에 실제 수업 내지는 시험 공부할 때 걔네들을 잠깐 비주얼 스튜디오에 올려서 코드 내용 확인하고 실행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빼내고 할 때 방금 전 해봤던 그런 느낌대로 진행하시면 수월하게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경우는 아예 애초에 그 예시 파일들이 들어있는 폴더 자체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열어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지금 사용하려고 딱 등록해둔 그 폴더에다가 그냥 탐색기 같은 거 파인더를 써서 그 폴더에 그대로 예시 코드를 던져 놓고 진행하는 방법도 있고 그럴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다시 올릴게요. 저는 지금 파일을 보면 이런 느낌으로 지금 잘 나오거든요. 자, 이거
사실 최신 버전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다. 지금 보면 여러분이랑 비슷하게 .c 파일 내용 이렇게 한가운데 코드 창에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이거 뭐 터치 스크린 되면 두 손가락을 쓰거나 아니면 컨트롤 휠 하면 확대 축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편집기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뭔가 조금 엄청 작은 점들이 이렇게 박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점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내가 지금 열어놓은 이 코드의 내용물들이 조그맣게 작은 창으로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촘촘히 박혀 있는 게 이 전체 소스 파일의 내용을 살짝 요약을 해가지고 적절히 색상을 입혀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니맵 같은 느낌으로 내 전체 코드, 지금은 좀 짧은데 긴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막 촘촘하게 점들이 이제 찍혀 있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의 비주얼 스튜디오도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나요? 아니죠. 그래서 저만 지금 좋은 걸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을 시작을 하기 전에 그 윈도우스용 설정용 파일 해갖고 압축 파일 열어보셨을 때 우리 택배 보냈던 압축 파일 하나랑 그 다음에 for.csv라는 .vs settings라는 파일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안 쓴 거를 써서 여러분의 비주얼 스튜디오가 지금 이 모니터에 보이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생기도록 튜닝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어제 그 다운로드해서 압축 풀어뒀던 이 파일이 현재 내 컴퓨터 어딨나를 확인을 해주세요. 저는 지금 바탕화면에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어제 어딘가에 놔뒀을 거예요. 없어졌다 하면 다시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로 가셔서 도구의 설정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친구를 눌러주세요. 누르시면 내보낼 건가요? 가져올 건가요? 아니면 완전 초기 상태, 공장 초기화를 할까요? 해서 가져오기를 눌러주세요. 다음 화면. 자, 지금 여러분의 비주얼 스튜디오 현재 설정을 백업을 해놓겠냐? 라고 물어볼 거예요. 백업을 하고 싶다 라면 이 폴더 잘 기억해뒀다가 아니면 이걸 바탕화면으로 바꾸든가 해서 미리 백업을 해두시고, 저는 백업을 안 할 거기 때문에 밑에 항목을 선택하고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느 설정 모음을 가져오시겠습니까? 했을 때 찾아보기를 해서 저는 지금 여기 있어요. 바탕화면에 윈도우스용 요 압축 풀어놓은 요 폴더를 찾아서 CSP 어쩌고저쩌고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열기 하면 이 전체 목록에 딱 뜰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을 누르시면 이제 여기에 지금 설정이 꽤 많이 들어있어요. 그것 중에 여러분이 선택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원하지 않을 만한 건 미리 제가 내보내기 할 때 빼놨기 때문에 뭐 큰 걱정 안 한다면 별로 신경 쓰지 말고 바로 그냥 엔터키를 치시면 가져오기를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설정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나올 거고 닫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지금 이대로 진행했는데 설정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메시지가 안 뜬 친구 있나요? 설정을 가져오는데 실패했습니다 라든가. 그럼 성공한 친구 한번 손들어 볼래요? 이건 또 왜 다 잘 되지? 어제는 오류가 막 많이 뜨더니. 아무튼 그럼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닫기 하면 조금 뜸을 들였다가 여러분의 비주얼 스튜디오도 지금 이 모니터에 보는 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이 도구 상자라든가 솔루션 탐색기 오른쪽에 있는 거라든가 밑에 오류 목록이라든가 아니면 이 미니맵이 적용된 스크롤 바라든가 이런 게 잘 적용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하셨으면 지금 외관만 바뀐 게 아니라 내부적인 세팅들도 몇 개가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단축키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굳이 마우스로 녹색 화살표를 누를 게 아니라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F5를 누르시면 그 속이 비어있는 녹색 화살표를 누른 것처럼 내 프로그램을 바로 실행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밤을 새서 이 새로운 내 친구를 단축키 설정을 자기가 원하는 느낌대로 열심히 바꿔놓은 상태다라면 미안합니다. 아까 백업을 성공적으로 하셨기를 기원을 하고요. 아무튼 일단 이 세팅을 여러분이 적용했다라고 전제하고 우리 수업에서는 컨트롤 F4 누르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대충 준비된 것 같으니까 같이 한번 구경을 해보고 올게요. 자, 우리 원래 목표 뭐였죠? 처음에는 직각삼각형, 너비가 5인 직각삼각형 출력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는 이등변 삼각형이었죠? 그래서 자, 첫 번째 목표랑 두 번째 목표, 이거 잠깐만요. 이따가 생방송 수업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요 백판이 잘 보이나 봐주세요. 이건 몇이에요? 그래요? 자, 그쪽 친구들 보이나요? 안 보여요? 자, 여긴 잘 보이나요? 이거? 아, 좋아요. 한 이 정도 사이즈 폰트로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줄만 할게요. 자, 첫 번째 목표는 요거였죠. 3하고 엔터 쳤다면 첫 번째 줄은 별 하나, 두 번째 줄은 별 2개, 세 번째 줄은 별 3개를 출력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목표를 달성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데이터 파트랑 코드 파트를 생각을 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파트를 먼저 구경해 보면 우리 손에 쥐울 수 있는 데이터가 뭐뭐 있나를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손에 쥐울 수 있는 데이터는 일단 사용자로부터 받는, 지금 같은 경우는 3이라는 숫자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은 간단하게 H라고 할게요. H에다가는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를 담을 예정이다 라고 미리 정해 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H라는 이름 나중에 쓸 예정이니까 적절한 위치 위에다가 선언을 적어두면 준비는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 실제로 3을 담기 위한 문장도 적절한 곳에 배치를 해둬야겠죠. 그렇죠? 적어도 이 삼각형을 출력하기 전 시점에는 입력을 받아야 될 테니까요. 그래서 그 문장 배치를 반드시 하게 될 것이고, 자, 그 상황에서 이 H라는 숫자가 있을 때 우리는 H에 담겨있는 값만큼, 그게 3이면 3번, 5면 5번 각각의 한 줄 한 줄을 출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 대부분 친구들은 여기서 반복 구조를 썼을 거예요. while문을 쓰거나 아니면 배우신 분이면 for문이라는 걸 썼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자기가 좀 그런 거 과유불급을 좋아한다 라면 뭐 고투문이라든가 아니면 두와일문이라든가 아무튼 반복을 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써서 3이면 3번 동일한 문장을 실행하도록 코드를 구성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H가 3일 때, 그 다음에 첫 번째 반복, 두 번째 반복, 세 번째 반복일 때 각각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반복을 구성할 거니까 여러분은 아마도 이번에 몇 번째 줄을 출력하는 거냐 라는 데이터를 유지를 하시게 될 겁니다. 맨 처음엔 0 또는 1을 담아놨겠죠. 만약에 1을 담아놨다면 맨 처음에 1을 담아놨다면 그 값이 H랑 같거나 작은 동안 반복을 하도록 했겠죠. 맨 처음에 0을 담아놨다. 첫 번째 줄은 0번째 줄이다 하라면 H보다 작은 동안 반복을 하도록 그런 데이터를 여러분이 운용을 했을 거예요. 여기서는 그거를 이게 행이니까 R이라는 이름으로 담아놨다 칩시다. 그래서 얘는 지금 0에서 3 미만의 값을 매 반복마다 1씩 증가시키는 값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거를 출력해야 되는 상황이다. 현재 내가 적으려는 문장의 목표가. 근데 지금 0번째 줄이다. 그러면은 이때 데이터는 이때 데이터는 H는 3일 거고요. R은 0일 거예요. 우리 손에 인트값 2개가 있어요. 이 인트값 2개가 있을 때 우리의 목표는 별을
하나를 출력하고 엔터키를 쳐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H는 여전히 3이고 R이 1일 때는 별은 2개죠. 그 다음에 H가 3이고 R이 2면 자, 지금 미지수가 2개죠. 개수가 2개예요. 개수라고 해야 되나? 2개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값, 별을 몇 개 출력해야 되냐가 이슈인데 우리가 지금 얻어야 되는 데이터는 값 하나예요. 그리고 지금 식을 3개를 세웠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여러분이 요 값을 들고 있을 때 계산하면 요 값이 나오는 수식을 적을 수가 있겠죠. 어떻게 적으면 돼요? 자, 어제 같이 진행했던 내용 살짝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H는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얘는 R, 저 같은 경우 0부터 스타트해서 R 플러스 1 이라는 수식, 덧셈식을 쓰면 R이 0인 상태에서 요거 출력하는 코드를 실행할 때 정확히 별을 한 번만 반복해서 출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이 얘를 1, 2, 3으로 적어놨다면 여기는 그냥 R을 적게 되겠죠? 좋아요. 자, 이게 첫 번째 목표였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두 번째 목표는 이 전반적인 커다란 반복 흐름 3번 반복한다라는 구조는 완전히 똑같이 적을 수 있어요. 똑같이 3줄만 출력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얻어야 되는 데이터의 스펙이 달라졌어요. 이때는 0번째 줄은 이렇게 출력해야 돼요. 그래서 띄어쓰기 2번에 별 1번, 여긴 띄어쓰기 1번에 별 3번, 그 다음에 여기는 띄어쓰기 0번에 별 5번이 돼요. 그래서 내가 들고 있는 데이터는 여전히 2가지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미안해요. 띄어쓰기 먼저 합시다. 띄어쓰기는 몇 번 해야 되냐? 별은 몇 번 해야 되냐? 생각해보니 저 태블릿 들고 지금 벽면에다가 지금 이 짓 하고 있네요. 어제 분명 태블릿을 썼는데 말이죠. 아무튼 괜찮아요? 자, 얘네 둘은 일단 서로 따로 봐도 되겠죠? 띄어쓰기만 먼저 봅시다. R이 0일 때 띄어쓰기는 2번 해야 돼요. R이 1일 때 1번 해야 돼요. R이 2일 때 0번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H가 3일 때예요. 그래서 여기는 2, 1, 0이에요. 근데 H가 달라지면 예를 들어 H가 2다 라면 요만큼 출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H가 2면 그때는 R이 0일 때 띄어쓰기는 한 번만 해야 돼요. 따라서 이 띄어쓰기를 몇 번 해야 되냐는 R 값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H 값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식을 어떻게 적을 수 있을까요? 지금 저는 R을 0부터 스타트하고 있고, 그렇죠? R이 1 증가할 때마다 띄어쓰기는 1씩 감소하죠. 따라서 빼기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H가 3일 때 2로 스타트해서 1씩 떨어져요. 따라서 얘는 H 빼기 R 빼기 1 이라는 뺄셈식으로 뽑아낼 수 있을 겁니다. 이 수식을 적을 수 있으면 여러분 목표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수식만 살짝 바꿔서 적용하면 됩니다. 그게 지금 여기 적혀 있다 보시면 돼요.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저는 지금 로우를 0부터 첫 번째 줄은 0번째 줄이다로 스타트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위즈가 5라면 5번째 줄까지 출력하면 안 돼요. 4번째 줄까지만 출력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부등호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번에 띄어쓰기를 몇 번 해야 되냐? 지금 적어놨던 이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만큼 띄어쓰기를 출력해야 돼요. 그리고 난 아직 띄어쓰기 한 번도 출력 안 했고 내가 미리 정해놓은 출력해야 되는 횟수만큼 출력할 때까지 띄어쓰기를 하나씩 출력할 거예요. 그죠? 여기 만약 2 들어있었다면 얘는 2번 반복하니까 띄어쓰기 2번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별은 얘는 지금 이 H값이랑 관계없이 맨 꼭대기는 뾰족하게 별 하나만 보여줘야 되잖아요. 얘는 다시 한번 H랑 관련 없는 거고 R 0일일 때 얘는 1, 3, 5니까 그렇죠? 2배 뻥튀기하고 1을 더해주면 됩니다. 여러분이 R을 1부터 스타트했다면 빼기를 했겠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나 이번에 별 몇 개 출력해야 되냐 담아놓고 몇 개 지금 출력했었냐 처음에 0으로 해서 별 출력할 때마다 더하기 1씩 해가는 식으로 반복을
당연히 이거 복붙해서 갖고 적당히 고쳐서 만들었겠죠? 이렇게 구성하면 엔터키 글자 출력해서 한 줄 출력하는 부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두 번째 버전이고, 그 다음 여러분 세 번째 버전은 집에서 각자 해보는 거였죠? 세 번째 버전은 똑같이 3하고 엔터 쳤다면 이것까지는 동일하게 하고 여기까지는 완전 동일하게 하고 추가로 두 줄을 더 출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힘들게 하네, 다 주고 처음부터 다시 한 친구는 아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복붙을 일단 전제를 한다 칩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마름모를 북반구랑 남반부, 상부랑 하부로 나눠서 상부를 출력한다라는 목표랑 하부를 출력한다라는 목표로 접근한다 치면 상부는 이미 완성됐으니까 그대로 두고 이걸 복사 붙여넣기 해서 적당히 하부를 출력할 수 있을 정도로 코드를 변경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는 지금 한번 역으로 봅시다. 요 전체 반복 구조, 요 전체 while문의 내용물은 우리가 H 자리에 3을 넣어뒀고 R 자리에 0을 넣어뒀다면 이런 출력을 할 거예요. 엔터키까지. 맞죠? 우리가 H 자리에 3 넣어놓고 R 자리에 1 넣어놨다면 이게 아니라 이런 느낌으로 출력을 할 거예요. 그죠? 근데 H가 3일 때 우리의 요거를 북반구를 출력하고 나서 또 해야 되는 일은 그 다음에는 요거를 출력하는 게 그 다음 목표고, 그리고 요걸 출력하는 게 그 다음 목표예요. 우리는 적절한 데이터를 미리 세팅을 해뒀다면 정확히 이렇게 출력할 수 있는 코드를 이미 손에 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H에다가는 미리 3을 넣어두고 R에다가 미리 1을 넣어두기만 한다면 동일한 코드를 실행하면 띄어쓰기 한 번에 별 3번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그 아래 거는 3하고 0이죠. 그 다음에 아마도 여기는 3하고 마이너스 1이 되면 끝내도록 우리가 반복을 구성할 수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요 남반구는 맨 처음에 1, 그러니까 1이니까 H가 3일 때 1이고 H가 5라면 아마 3이 되겠죠? 그래서 남반부는 일단 전체를 다 복사를 하신 다음에 R은 W-2를 미리 담아놓고 스타트를 해요. 아니면 지금 이 남반부 코드를 실행하려고 하는 시점에 R 값은 H랑 완전 동일할 거거든요. 왜냐면 H랑 같을 때까지 반복을 했으니까. 근데 반복이 끝났어요. 그러면 R엔 H가 반드시 들어있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그냥 로우 값에 2를 빼셔도 되고 지금 여기서 봤던 느낌대로 그냥 완전히 새로 계산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반복할 거냐? 마이너스 1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적긴 좀 그러니까 0 이상인 동안 반복하도록 구성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내용물은 위에서 복붙해온 완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했지만 매번 출력할 때마다 R 값을 1씩 빼도록, 위에서는 더했는데 여기서는 1씩 빼도록 이 연산자만 하나를 바꿔놓은 거 빼고는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이렇게 해서 짠 하고 출력하면 여러분 집에 갈 수 있었어요. 별거 없죠? 우리 소입설에서도 이런 거 이미 여러분이 파이썬으로 진행을 했었을 것이고 C로 하면서 이거 별 하나하나씩 출력해야 되니까 반복 구조가 아주 골치 아프게 들어가는구만, 번거롭게 일시키는구만 이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정상인 그런 느낌의 최종 목표를 우리가 같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자, 이 코드 다시 구경하면 그럭저럭 볼만하죠. 지금 방금 그렸던 그 두 개의 데이터를 담기 위한 변수를 사용하기 위한 선언 두 개가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별을 3개 출력한다, 띄어쓰기를 2개 출력한다. 여기서는 그냥 한국말로 말했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코드로 구성하려면 줄을 3줄 출력해야 된다랑 완전 비슷한 느낌으로 다시 한번 반복 구조를 커다란 while문 안에다가 새겨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면 요거랑 완전 동등한 느낌으로 별 또는 띄어쓰기를 출력하기 위한 데이터 2개를 활용하기 위한 변수 2개에 대한 선언을 적어 놓고 스타트를 했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짝 보면
뭐 그럴싸하죠. 군더더기 없이 지금 잘 적혀 있죠. 그리고 한 줄 한 줄 보면 이미 우리가 잘 사용해봤던 이 문장 우리 적어본 적 있잖아요. 헬로 월드랑 다를 바 없는 문장이죠. 이것도 지금 넘버 대신에 with 적어놓은 거죠. 그 다음에 while문이라는 친구 처음 튀어나오긴 했는데 우리 파이썬에서 써봤으니까 그 막 콜론 찍거 하는 그런 문법적인 차이, 적는 방식의 차이를 제외하면 쓰는데 큰 지장 없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사용해봤고 등등등 한 줄 한 줄만 따지면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얼마든지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요건 살짝 스포일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요 전체 코드를 쭉 구경하면 가장 자주 등장하는 문장 패턴이 있어요. 뭐냐면 자, 요거 지금 뭐 하자는 건가요? 이 문장은 지금 수식 하나가 지금 적혀 있는 거죠. row는 0이에요. 저거는 계산하면 뭐 하자는 거예요? 자, 이거 수식이에요. 계산하면 결과값 뭐 나올까요? 자, 파이썬에서 이건 수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파이썬에서 는은 연산자가 아니에요. 대박 사건. 아무튼 자, 일단 얘는 수식이 맞고 계산하면 row에 방금 담았던 그 값이 나와요. 그래서 0이 나올 겁니다. 근데 얘가 계산했을 때 뭐가 나오냐가 중요한 건 아니죠. 이 수식은. 이거 계산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나요? 그죠? 여러분 눈으로 보고 바로 납득할 수 있는 바로 그 작업을 해요. 뭘 하냐? 변수 row 자리에다가 숫자 0을, 인트값 0을 담습니다. 저걸 계산했기 때문에 row에 0을 담아놨다. 반복을 시작하기 전에 데이터를 미리 준비를 끝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얘를 빼먹었다? 이 프로그램 정상적으로 실행 안 될 거예요. 데이터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요. 를 의미하는 요 는도 연산자예요. 그래서 요 는 연산자가 적혀있는 는 수식이 다시 돌아보면 printf, scanf보다 훨씬 더 빈번하게 등장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물론 이건 제가 변수 이름을 과도하게 도입을 한 탓이기도 한데 지금 거의 70%가량은 는 수식 하나 적혀있는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작성한 코드도 다시 돌아보면 적어도 절반 이상은 이렇게 생긴, 물론 요 는 연산자의 우항 부분은 저런 식으로 h 빼기 r 빼기 1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집어넣어야 되는 데이터가 뭐냐에 따라서 조금 복잡한 수식이 들어갈 수 있지만 아무튼 그거 계산한 다음에 나중에 쓸 예정이니까 일단 여기선 담아놓고 턴을 종료한다 라는 의미의 문장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고 여러분 나중에 생방송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정도로 간단히 구경을 해보고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벌써 53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10번째 슬라이드를 보고 있고 요 2-1 슬라이드는 80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제가 이건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금 시계 여기 지금 제가 볼 수 있는 벽면에 벽시계가 없어요. 지금 못도 안 박혀 있는 걸 봐선 그냥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1시에 스타트 하잖아요. 2시 50분 정도가 됐다라면 진짜 나라 이름 표정을 저한테 어필을 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견딜 수가 없다 이거는. 그렇게 저한테 어필을 해주시면 딱 중간에 끊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장들 적혀있는 문장들 하나하나 떼서 구경했을 때는 그 while 그거 빼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투성이었어요. 그렇긴 한데 당장 그 슬라이드 그 밑에 짠짠짠 하고 있는 그 수업 자료만 보고 이거 문장들 요런 순서대로 이렇게 적어놓으면 간단히 해결되겠구만 하고 떠올라서 맨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적을 수 있었던 친구들은 여기 앉아있는 50 몇 명 친구들 중에 진짜 한 2-3명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여유 있게 퇴근하는 동안 다른 친구들은 7시 전까지 여기서 열심히 코드 짜다가 어제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자, 그거는 여러분이 머리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지능은 서로 능력치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프로그래밍 동네에선 엔간에서는 우리가 이 당시에 진행했던 그거랑 거의 동등한 느낌으로 거의 동등하게 생긴 는 같은 거 열심히 적어가면서 어디서든 동등하게 프로그래밍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수월하게 술술술술 풀어 내려갈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여러분이 미리 계획을 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앞으로 여러분 정시 퇴근을 하시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하루 이틀 만에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거에 대한 스타트를 오늘부터 조금 끊기 시작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 코드 파트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냐, 데이터 파트를 어떻게 준비를 착실히 해둬야지 중간중간에 실행하다 오류가 나지 않을까 같은 것들을 계획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같이 살펴본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2-1 이번 시간에는 코드 파트를 먼저 살펴볼 거예요. 우리 프로그램의 코드 부분을 구성하기 위한 우리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코드 파트에서의 실행 흐름을 계획하기 위한 이런저런 방법들, 요소들을 같이 구경을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지금 윈도우 쓰는 친구들, 비주얼 스튜디오 2022 쓰는 친구들은 저랑 완전 동일한 프로그램이니까 똑같이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잘 돼 있어요. 우리 괜히 지금 3기가짜리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한 게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조금 더 마치 해부를 하는 그런 느낌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프로그램의 실행을 들여다보는 방법을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의 키워드들은 순차, 분기, 반복이라는 3가지 키워드가 등장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포스터 봤죠, 여러분? 우리 수업 포스터 제가 ITBT관에 붙였고 인문관에 붙였었는데 그 다음에 에브리타임에도 올렸죠. 학계 갔었죠. 그래서 거기 보면 시점이랑 컨텍스트라는 2가지 키워드가 우리 수업의 저변을 이루고 있다 라고 소개를 했어요. 자, 얘는 굵은 글씨 단어가 될 정도는 아니에요. 조금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갖진 않았던 일반 명사 같은 느낌의 단어인데 우리는 요 2 단어를 일단 가운데다 두고 시점 얘기를 할 때 도입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개념들 등등등 해서 세트를 열심히 만들어가면서 거미줄을 같이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시점 얘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에 위치, 마녀가 아니라 장소 얘기하는 거죠. 주소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얘기가 오늘 살짝 나오고 그 다음에 함수 얘기가 오늘 마지막으로 등장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최종 목표쯤 가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이거 딱 사용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목표를 제시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해놓고 이제 인트로가 끝났어요.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코드 흐름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내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었나? 내 프로그램의 실행을 시작할 수 있었나? 녹색 화살표를 누르면 시작할 수 있었죠? 자, 그렇게 녹색 화살표를 누르면 우리가 main.c에다 적어놨던 문장들이 하나하나 실행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입력받고 그 입력받은 데이터를 토대로 삼각형을 출력한다 라고 적어놨기 때문에 일단 화살표를 누르면 삼각형의 너비를 입력하세요 라고 출력하고 깜빡깜빡 있는 우리의 프로그램을 목격할 수 있었을 겁니다. 물론 이제 문장들을 하나하나 실행하는 동안 그 문장들은 안에 서로 다른 수식들, 각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서로 다른 수식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 수식을 뭘 어떻게 적어놨냐에 따라서 각각의 문장은 그때그때 서로 다른 각각의 목표에 맞는 작업들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살짝 코드를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 구경해봤던 코드죠? 복붙해갖고 만든 거죠? 자,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이 2 문장이 실행돼요. 자, 굵은 글씨 실행이랑 굵지 않은 글씨 실행 구분하고 있죠? 자, 이 2 문장이 실행되는 걸 우리 확인할 수 있었죠? 여기서 이 2 문장은 아무튼 한 번씩 실행됐거든요. 얘는 어떤 순서로 실행됐나요? 뭐가 먼저 실행됐나요? 그죠? 이 둘 중에 위에 있는 게 먼저 실행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녹색 화살표를 누르든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야 잠깐만 눈 감아봐 한 다음에 마우스 이렇게 갖다 대고 클릭 한번 해봐 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미래 시점에 이 동일한 프로그램을 실행하든, 얘는 실행하면 무조건 안녕하세요를 먼저 출력하고 안녕하지 않으세요는 그 다음에 출력할 거예요. 그러면 왜 항상 먼저 실행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그쵸? 우리가 뭔가 심오한 게 들어있을 것 같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면 의외로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는 그걸 위에다 적어놨으니까 먼저 적어놓고 그 아래에다가 두 번째 안녕하지 않으세요 문장을 적어놨으니까 라고 여러분이 간단하게 말할 수 있고 그게 정답이에요. 자, 요 C라는 동네를 설계를 하신 분들이 엔간하면 방향을 정할 때 우리 밑에서부터 위로 가야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꾸로 정해놓고는 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영어 쓰는 사람들이나 한국어 적는 사람들은 필기할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적잖아요. 그렇지 않은 반대 방향으로 적으시는 분들도 있죠. 아랍권 분들. 그래서 막 아랍어로 지정하면 그 막 여러분 커뮤니티 같은데 댓글 같은 거 달 때 아랍어 이렇게 조금 집어넣으면은 오른쪽 정렬된 것처럼 보이고 막 그런 트릭을 쓸 수 있잖아요. 무슨 언어 글자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웹브라우저가 마술을 부려주는 게 가능했죠. 자, C에서는 일단 왼쪽에서 오른쪽도 맞고 그리고 위에서 아래 순서도 맞아요. 여러분이 작성한 .c 파일은 뭐라 그래? 이거를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우종선은 이거죠. 여러분 관점에서 오른쪽 이런 느낌이고 아무튼 왼쪽에서 오른쪽 순서대로 위에서 아래 순서대로 있고 그렇게 들고 가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요 위에 적어 놓은 문장을 먼저 실행한다 라는 게 우리 프로그램의 실행 중에 코드 파트에 해당하는 실행 흐름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원칙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순차 정도로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영어로는 시퀀스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린 지금 코드 파트를 보고 있고 코드는 실행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내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을 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고 가장 중요한 원칙에 해당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은 내 코드가 순차적으로 실행된다라는 걸 전제하고 최종 버전 코드 작성했고 그래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순차는 뭐냐? 라면 적어놓은 문장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적어놓은 순서대로 위에서 아래로 실행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문장을 한 줄에다 왼쪽에 적고 세미콜론 뒤에 오른쪽에 적고 했으면 왼쪽 거가 먼저 실행될 겁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넘버는 3 세미콜론이라는 문장을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저 printf 어쩌고저쩌고 문장을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적어놨다면 요 코드 부분, 요 두 줄, 요 두 문장을 실행할 때는 항상 화면에 검은 창에 3을 출력하게 될 거예요. 왜 3을 출력하냐? 일단 3을 넘버에 담아놨고 그 다음에 넘버 자리에 있는 값을 바로 꺼내서 출력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순차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 두 문장은 결과적으로 화면에 검은 창에 3을 출력을 할 겁니다. 그 과정에 넘버엔 3이 담겨 있게 될 거고요. 자, 우리의 비주얼 스튜디오는 프로그램 .exe 파일을 실제로 만들어줘요. 우리 아까 프로젝트가 내 컴퓨터에 어디에 들어있는지 파일 탐색기에서 열 수 있다 그랬잖아요. 녹색 화살표를 한 번 정도 누른 다음에 그 프로젝트 폴더를 방문을 하시면 실제로 .exe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그걸 우리 대신에 더블 클릭해서 실행까지 시켜주고 있어요. 아무튼 비주얼 스튜디오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 우리가 적어놓은 문장들이 언제나 순차적으로 실행되도록 .exe 파일을 제대로 구성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순차의 반대말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역순도 순차죠. 제가 출석부를 강씨부터 부를 수 있고 황씨부터 부를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도 그 두 경우 어느 경우에서든 여러분은 자기 이름이 언제쯤 불릴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죠. 걔는 둘 다 규칙적인 순차적인 방법이에요. 그럼 그 반대말은 뭔가요? 시퀀스의 반대말 정도는 뭐가 될까요?
랜덤은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랜덤은 일단 순차는 이거죠. 항상 정해진 순서대로, 그 위에서 아래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우리가 의도한 순서대로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랜덤은 그때그때마다 서로 다른 숫자를 얻기 위한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반대말 뭐가 있을까? 여러분 arbitrary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어요? arbitrary, 제가 철자에 약해요. 지멋대로 정도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가 돌려 돌림판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 문장들 여러 개 중에 하나씩 뽑아가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비주얼 스튜디오가 우리가 위에서 아래 순서대로 쫙 예쁘게 최종 버전 코드 작성을 해놨더니 방금 전 얘기했던 대로 쫙 쓸어놓고 가까운 데 떨어진 것부터 뽑아가면서 프로그램을 작성했다면 걔 실행했을 때 우리 원하는 목표대로 동작할 확률은 0에 수렴하겠죠. 한없이 낮겠죠. 순차가 깨지면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는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우리 프로그램을 언제나 만들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프로그램이 잘 안 돌아간다? 내 탓이라는 거예요. 비주얼 스튜디오를 탓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당연한 게 이 순차 개념이에요. 자, 반면에 여러분의 프로그래밍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실행 흐름의 이런저런 가능성, 변화의 여지를 남겨둬야 되는 상황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자, 방금 봤던 예시는 언제 누가 누르든 두 줄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자, 우리 당장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그 삼각형 출력하는 것도 항상 5줄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었죠. 어쩔 때는 4줄, 어쩔 때는 6줄을 출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장을 언제 몇 번 실행하냐가 매 실행할 때마다 달라져야 됐어요. 매 실행마다 똑같은 문장 덩어리를 위에서 아래대로 쭉 한 번만 훑고 끝나는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관건은 그거예요. 늘 5번 출력하는 프로그램이다 라면 그건 순차로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실제로도 그랬고 그 5개 숫자의 합이랑 하는 거 할 수 있었잖아요. 물론 그때는 그것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달성할 수 있었겠죠. 우리 동일한 넘버라는 변수 써갖고 했으니까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 누군가 녹색 화살표를 누르기 전에 사용자가 나중에 3하고 엔터 칠지 5하고 엔터 칠지를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점성술의 영역이죠.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자, 그렇게 알 수 없는, 지금 코드 짜는 시점에 알 수 없는 데이터가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상황에서는 여러분은 내 실행 흐름에 순차만이 아닌 약간의 변화의 여지를 집어넣어 줄 필요가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프로그래밍 목표에 따라서 순차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목표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몇 번 풀어봤고요. 그럴 때 여러분은 순차가 아닌 다른 개념을 여기다가 적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한 프로그램 하나를 저랑 같이 만들어 보면서 생각을 조금 넓혀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연습용 프로젝트 하나를 열어주시고 main.c가 없다면 만들어주시고 파일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안 했네요. 자, 지금 예시 파일 보려고 만들었던 이 프로젝트에다가 내가 main.c가 없는데 추가하고 싶다 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프로젝트, 이 솔루션 탐색기 이 프로젝트 부분 내지는 소스 파일 부분을 클릭을 한 상태에서 단축키를 누르시면 되는데 뭘 누르면 되냐? 컨트롤 쉬프트 A를 눌러보세요. 딱 예쁘게 왼손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따다당 하면 이 프로젝트에 새 파일 하나를 추가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새 항목 추가를 뜰 거고, 그래서 지금 요즘은 엔간하면 C++를 쓰니까 .cpp 해갖고 골라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자,
요거는 살짝 윈도우 쓰는 친구들 팁이에요. 지금 위에 걸 고른 다음에 우리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새 파일의 이름을 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요 이름, 요 레이블 보면 괄호 안에 대문자 n이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n이 적혀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Alt 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누르면 무려 그 n의 밑줄을 쳐줍니다. 이거 좀 보라고. 이름 n이라고 밑줄을 쳐줘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옛날 80년대 프로그래밍 배운 사람들, 아니면 여러분 군대에서 전산병이라든가 정보작전병 같은 거 했던 친구들은 한글 프로그램 해갖고 막 한양 겸명조 해가지고 보고서 막 작성하고 결제 올리고 한 적 있죠. 여학생들은 미안해요. 아무튼 그런 데서 이걸 빨리 진행해야 내 군생활이 조금이라도 편해지니까 이런저런 단축키들을 열심히 외우게 됩니다. 지금 요 n에다가 밑줄을 쳐준 거는 여러분이 Alt를 누른 상태에서 n을 누르면 여러분이 요 다양한 항목들 중에 요 이름이라는 항목을 누른 셈 쳐줘요. 그래서 Alt n을 누르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름을 입력하기 위한 저 항목을 골라줍니다. 그래서 Alt N 누르고 바로 여러분이 새로운 파일에 대한 이름 main.c로 만들어주세요. 정하고 바로 Alt A를 누르거나 아니면 지금 여기도 봐봐요. 버튼이 지금 3개가 옆에 모여 있는데 추가 버튼에만 강조, 저 같은 경우는 파란색으로 지금 음영이 쳐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넌 아마도 이것을 누를 것이다 같은 느낌으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강조된 버튼이 있을 때는 여러분이 여기서 엔터키를 강탈하시면 저 추가 버튼을 누른 셈 쳐줍니다. 여러분 뭐 워드라든가 엑셀이라든가 파워포인트라든가 윈도우에서 쓰는 엔간한 프로그램들은 이런 불문율을 최대한 지켜가면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관적인 느낌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한글에서 표 만드는 단축키 뭐예요? 자, 우리 중에 전산병 출신은 한 명도 없는 걸로. 아무튼 이렇게 main.c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자, 입력한 수에 사용자가 입력한 수, 내가 받아온 수의 절대값을 출력하는 프로그램. 절대값이 뭔지 알죠? absolute number 뭔지 알죠? 를 계산해서 다시 출력해 주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얘는 이런 느낌으로 실행될 거예요. 사용자한테 절대값을 계산한 숫자를 입력하세요 같은 느낌으로 메시지를 하나 보여주고, 이런 거 이제 전문용어로 프롬프트라고 하죠. 까만 창에서 주로 쓰는. 그 다음에 이렇게 일단 말해두고 인트값 하나를 받기 시작해요. 사용자가 예를 들면 -3하고 엔터키를 쳤다. 그러면 이번에 입력한 값이 -3이니까 우리는 3을 최종적으로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괜찮아요? 여기서 우리 손에 쥐을 수 있는 데이터는 사용자가 입력한 임의의 숫자예요. 우리가 얻어야 되는 데이터는 그 숫자가 음수였다면 부호를 바꾼 숫자, 양수였다면 그냥 그 숫자를 얻어야 돼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거를 까만 창에 살짝 갖다 놓으면 목표 달성입니다. 여러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시간 절약을 위해 저랑 같이 살짝 시도를 해보고 오도록 합시다. 그래서 당시에 이런 느낌으로 적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예시 파일에 있는 걸 복붙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은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맨 밑에는 항상 이렇게 생긴 게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우린 지금 인트 값 하나를 받아서 쪼물쪼물 해가지고 그 결과를 출력하는 게 목표니까 데이터를 미리 준비를 한다면 인트 하나 담을 수 있는 넘버라는 이름의 변수 하나만 미리 선언을 적어 놓으면 준비는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부분 목표 3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목표, 프롬프트 출력하는 부분을 가벼운 마음으로 먼저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숫자 하나를 입력받는 것도 벌써 까먹진 않았겠죠? 왠진 모르겠지만 Shift 7 해서 앰퍼샌드 글자를 적어가면서 수식을 구성해야 됐고,
그걸 제외하면 뭐 그럭저럭 볼만한 것 같아요. 녹색 줄은 희망, 안전을 의미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이제 문제예요. 이제 우리 남은 목표는 절대값, 넘버에 담긴 값에 대한 절대값을 출력하는 게 목표거든요. 지금 이게 비 오는 걸까요? 물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지? 아무튼 자, 일단 출력해야 되니까 이건 저만 칠게요. 출력해야 되니까 printf 할 것이고 절대값은 %d입니다 정도로 양식을 정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적절한 수식, 넘버에 담긴 값에 대한 절대값이 계산 결과값으로 나오는 수식을 여러분이 적을 수 있으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적을 수 있을까요? 자, 정답은 이따 알려드릴게요. 정답이라기보단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고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근데 지금 당장 떠오르지 않아요. 저 수식을 적으면 게임 셋인데 문장 하나로 딱 퉁칠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저걸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값을 출력한다라는 이 목표를 살짝 나눠서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나눠서 생각을 하냐? 자, 만약에 살짝 아까 말씀을 드린 내용 그대로예요. 만약에 저 사람이 3을 입력했다라면 우리는 넘버에 3이 들어있을 때는 그냥 3을 그대로 출력하면 되죠. 그죠? 만약에 저 사람이 마이너스 270 같은 숫자를 입력했다, 음수를 입력했다라면 우리는 넘버에 담겨있는 값의 부호를 바꿔서 출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넘버에 담겨있는 값이 음수냐 아니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양식을 써서 서로 다른 수식을 써서 부호를 바꾸거나 바꾸지 않은 상태로 출력하도록 전체 실행 흐름을 두 가지 버전의 조합으로 구성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주석은 저만 적을게요. 아이고, 얘 남겨두자. 재탕을 해야겠어요. 부호를 바꾸어 출력하는 거. 지금 요즘 최신 버전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여러분이 이런 느낌으로 자꾸 내가 치지 않은 글자들을 막 중간에 껴서 끼워팔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게 뭔지는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합시다. 나중에는 저게 이거였구나 라고 바로 여러분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얘를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단축키는 컨트롤 키를 2번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알았어, 이제 그만 얘기할게, 알아서 해 하면서 지워줍니다. 지 않고 출력. 일단 요거를 먼저 지금 한번 적어볼까요? 부호를 바꿔서 출력하려면 적절한 수식은 뭔가요? 우리 x의 부호를 바꾼다 할 때 수학 시간에 보통 뭐 적어요? 마이너스 1을 곱하죠. 를 마이너스 x 같은 느낌으로 표현을 했었죠. C에서도 비슷하게 여러분이 쓰실 수 있어요. 부호를 바꾼다라는 건 단항 마이너스 연산자를 사용해서 전체 수식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 들어있었다. 수식 마이너스 넘버를 계산한 결과값은 플러스 3이 나와요. 그러면 부호를 바꾸지 않고 출력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넘버에 담긴 값을 부호를 바꾸지 않고 바로 계산 결과값을 얻을 수 있나요? 그죠? 그냥 넘버라고 적으면 되죠. 그러면 있는 그대로 계산 결과값으로 나오겠죠? 또는 단항 더하기 연산자가 있어요. 단항 빼기 연산자가 있으면 단항 더하기 연산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단항 더하기 연산자를 써서 플러스 넘버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자, 이 단항 더하기 연산자는 뭐를 하는 연산자일까요? 넘버에 지금 마이너스 3 들어있었다 칩시다. 수식 플러스 넘버를 계산한 결과값은 뭐가 나오나요? 넘버에 마이너스 3 들어있었어요. 플러스 3이 나오나요? 아니죠.
마이너스 3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단항 더하기 연산자는 그 부분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을 부호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계산 결과값으로 내주는 연산자예요. 달리 말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연산자예요. 저걸 굳이 만들어 놨어요. 이거 C에만 있을 것 같죠? 파이썬에도 있을걸요? 거짓말일 수 있으니까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파이썬에도 있었어요. 프로그래머들은 좀 그렇죠. 여러분, MBTI인가? 그거 막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로 막 사람 차별하고 막 그러잖아요. 넌 이제 더 이상 나랑 친구를 하기가 좀 어려운 성격인데, 막 이러면서. 저는 아직 MBTI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MBTI를 잘 알고 있다면 아마 맨날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왜 대충 이런 성격들만 지금 있는 거야? 라는 그런 공감대 비슷한 뭔가 좀 스테레오타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전형적인 느낌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예시 중에 하나가 이런 단항 더하기 연산자 같은 디테일입니다. 저는 너무 좋아요. 이런 거 만들어 놓은 사람들, 제가 만약에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 만들잖아요. 저도 이거 집어넣을 거예요. 아무도 안 쓸 예정이겠지만. 대칭을 이루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아무튼 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장 여러분도 얼마든지 작성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 목표는 넘버에 음수가 들어있다면 저 두 가지 버전 중에 위에 것만 실행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아래 것만 실행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미 알고 있을 그 문장을 도입을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해서 뭐 적으면 돼요? 그렇죠? if로 시작하는 if문을 적으시면 되는데, 그래서 if까지 적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탭키를 누르시면 C에서 if문을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된다라고 자동 완성을 해줄 거예요. while문이랑 완전 똑같이 생겼죠? 키워드만 빼면.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요 부분의 목표가 부호를 바꿔서 출력한다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면 언제 부호를 바꿔서 출력해야 되나는 넘버가 0보다 작을 때는 부호를 바꿔서 출력하는 버전을 실행한다 와 같이 주식을 적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파이썬에서도 else라는 키워드 구경해 본 적 있죠. 여기서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다가 else를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바로 뒤따라서 등장하도록 조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음수일 때 잘 출력할 거고요. 절대값을. 양수일 때 0일 때 잘 출력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숫자를 사용자가 입력해도 절대값을 출력하도록 전체 코드 흐름을 예쁘게 잘 구성을 한 셈이에요.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컨트롤 F5를 누르시면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숫자를 입력하세요. 마이너스 65,536 하면 절대값은 65,536입니다 라고 예쁘게 말해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여기서 만약에 나는 저거를 플러스 65,536으로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 있을 수도 있어요. 음수일 땐 마이너스를 붙여줄 거거든요. 지금 절대값일 땐 안 나오지만 만약 그게 목표다라면 이 양식을 살짝 수정하시면 돼요. 제 기억이 맞다면 더하기를 여기다 붙여주시면, 이거 거짓말일 수 있으니까 저 한번 테스트 좀 해볼게요. 아, 다행이다. 절대값은 더하기 3입니다 라고 부호를 붙여줘요. 양수일 때도. 음수일 땐 당연히 붙여줄 거고요. 자, 지금 더하기 넣었으니까 더하기 출력해주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실제로 부호를 출력을 해줍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지금은 절대값이니까 늘 플러스를 붙여줄 거긴 해요. 자, 이거 지금 저랑 같이 진행하느라 20분 걸렸지, 여러분 혼자 한다면 10분 안에 다 끝낼 수 있을 만한 목표였겠죠? 그러면 이어서 설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 도중에
사용자가 음수를 입력했다면 우리는 부호를 바꿔서 출력해야 됐었고, 그렇지 않다면 안 바꿔서 출력해야 됐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녹색 화살표를 누르기 전에는 사용자가 무슨 숫자를 입력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점성술의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입력을 받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내 손에 지금 이번 프로그램 실행에서 사용자가 무슨 숫자를 입력했나가 넘버라는 변수에 담겨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담겨 있는 값이 음수냐 0이냐 음수냐 그렇지 않냐를 확인해서 각각 음수가 맞다면 그 수에 대한 절대값을 출력하는 문장을 실행하도록, 그렇지 않다면 그거에 맞는 적절한 문장을 실행하도록 프로그램 실행 흐름을 구성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방금 사용한 방법을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분기, 영어로는 브랜치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브랜치는 가지라는 뜻이죠. 그래서 갈림길 같은 느낌이죠. 우리 실행 흐름에 갈림길을 넣어둘 수가 있어요. 그걸 분기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분기예요. 가장 근본적인 순차가 원칙인데 그 순차 실행 흐름에 약간의 변화의 가능성을 넣기 위해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분기는 어떤 문장을 실행할 수도 실행하지 않을 수도 있게 해줘요. 자, 문장이 3개가 있고 분기랑 반복 같은 게 전혀 없다 칩시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문장을 한 번 실행할 거예요. 순차는 기본적으로 각각의 문장을 무조건 한 번 실행한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거를 순서대로. 근데 분기는 그렇지 않아요. 분기는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문장을 한 번 실행하거나 또는 0번 실행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0 또는 1번이에요. 그리고 C에서는 여러분이 문장의 일종인 if문이라는 거를 구성을 해서 분기 개념을 내 프로그램의 코드 흐름에 도입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if문 우리가 실질적으로 적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스킬이 하나 는 거예요. 이 if문에 대한 정리를 살짝 진행을 해볼게요. if문은 문장의 일종이에요. 여러분이 while문 살짝 적어봤고 이따 정리할게요. 그 다음에 if문이라는 것도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냐? 파이썬이랑 조금 다르게 일단 if 키워드 적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는 괄호를 꼭 적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수식 하나를 적으시고 닫는 괄호로 여기까지가 수식임이라고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문장을 여러분이 하나를 적어주셔야 돼요. 자, 방금 전 제가 적은 예시 코드도 이런 느낌으로 돼 있었어요. if 적고 if 적고 괄호 적고 수식 여기까지가 부등식 하나고 닫는 괄호 적고 그다음 뒤에 문장 하나를 붙여놨어요. 자, if문 적으실 땐 이런 느낌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여기까지 적은 다음에 소위 말하는 else 부분이라는 걸 뒤에다 붙일 수가 있어요. 조금 더 큰 if문을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분은 영어로 하면 clause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lse clause 이런 식으로 구글에 검색하면 여러분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else 부분이라는 걸 어떻게 다루나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else 부분을 적고 싶다라면 어떻게 적냐? 이렇게 지금 문장 하나 적는 것까지 끝낸 다음에 바로 이어서 else라는 키워드를 적어주시면 되고 그 뒤에 문장 하나를 이어서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if문엔 else 부분을 붙일 수 있어요. 그리고 else 부분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자, 그거에 대비돼서 아까 맨 처음에 적었던 항상 적어야 되는 앞부분은 if로 스타트하니까 이 if문에 if 부분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파이썬에는 elif라는 키워드가 있었죠. 그래서 if문이 막 지네처럼 되게 길게 구성하는 게 가능했죠. 엄청 커다란 if문을. 근데 C에서는 아쉽지만 elif 부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if 부분은 어떤 하나의 if문은 if 부분 하나로만 돼 있던가 if 부분과 그에 상응하는 else 부분 한 세트로 돼 있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경우의 수가 3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if문을 최소 2개를 적으셔야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괜찮아요. else 부분, else clause라는 단어
처음 들어본 친구는 없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살짝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이 슬라이드에는 없는데, else 문이라는 거는 프로그래밍 언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else 문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문장이 뭐죠? 실행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모든 문장들은 딱 그 적어놓은 그 한 세트 안에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된다가 다 적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보통 그때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 수식을 적는다라 얘기를 했었죠. 근데 else 요 부분은 자, 제 코드로 돌아가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요 두 줄은 단독으로 구체적으로 뭘 실행해야 된다라는 목표를 가질 수가 없어요. 앞에 if 부분이 있지 않는다면요. 무슨 얘기냐? 자, 이 다음 슬라이드 구경해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if문을 어떻게 적냐? 우리가 스킬을 어떻게 구사하면 되냐가 있고, 그렇게 적어놓은 if문, 문장은 실행하면 이런 느낌대로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정확히 이 순서대로 작업을 수행해요. 자, if문을 실행한다 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if 부분, 괄호 안에 적어놨던 그 수식을 계산해요. 수식이니까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오겠죠? 그 계산한 결과값이 0 또는 그에 준하는 값이 나온 경우에 0에 준하는 값, 여러분 지금 상상할 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더블 형식 0.0이 나오거나 그런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다양한 케이스가 존재할 수 있어요. C++에서는 여러분이 이미 파이썬에서 본 적 있는 그 false라는 키워드를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아직 옛날 C니까 0 또는 0에 준하는 경우에는 if 부분에 적혀 있었던 내용물에 해당하는 문장을 실행하지 않아요. 스킵을 합니다. 네. 아, 그건 맞아요. else 부분에 문장을 하나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문장으로서 if문을 넣어 놓은 거예요. 물론 가능하죠. 다만 그걸 elif 부분이라고 부르지 않을 뿐이에요. 거기 적는 else 띄고 한 다음부터 적는 거 완전히 새로운 문장이에요. 걷다가 저는 지금 printf 어쩌고저쩌고를 적었잖아요. 당신이 원하면 걷다가 if를 적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if문도 문장이니까요. 그게 아닌 딴 거 적으실 수도 있고요. while문 적을 수, else while 할 수도 있어요. 좀 대단한 거 아니죠? while. 네. 그러면 elif랑 elseif랑 기능이 다른가요? 파이썬에서 파이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파이썬에서는 그러니까 elseif가 있는 시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니요. 파이썬에 elseif라는 건 없어요. elseif가 C에 아니 파이썬 C에서는 그러니까 요거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저만 코드를 칠게요. 이게 숫자가 음수냐 0이냐 양수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문장을 실행해야 된다 칩시다. 우리 목표가 넘버에 담겨 있는 게.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넘버가 음수냐를 먼저 체크해요. 음수다. 미안해요. 그 다음에 0인 경우랑 양수인 경우도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else if 넘버가 0이면 0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else 하고 양수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지금 이 덩어리는 if문 두 개로 돼 있어요. 괜찮아요? 자, if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요만큼이 else 부분이에요. else 키워드 뒤에 문장 하나를 붙여야 된다 했잖아요. else 키워드 뒤에 if문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엔터를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얘는 이런 느낌이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면 다른 방식으로 구성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문장을 적을 수 있어서 문장을 적은 거예요. 그리고 요
요거 다음 슬라이드 이어서 진행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if문, 자, 우리 while문 안에 while문 적듯이 if문 안에 if문 적는 거 충분히 가능하고, 아무튼 if문 하나만 놓고 봤을 때 걔를 실행한다라는 건 가장 먼저 수식을 계산하고 그 수식이 0, 계산 결과값이 0에 준하는 경우 if 부분에 붙여놓은 그 문장을 실행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 0이 아닌 다른 값이, 그러니까 0에 준하는 값이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내용물 문장을, if 부분 내용물 문장을 실행을 합니다. 만약에 else 부분이 붙어 있다 라면 else 부분은 if 부분 문장을 실행했다면 걔는 실행하지 않고, 달리 말하면 else 부분 내용물 문장은 언제 실행하냐, 저 맨 앞에 적어놨던 그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이 0에 준하는 값이 나왔을 때만 실행되는 거죠. 그리고 0에 준하지 않는, 보통 줄여서 non-zero라고 불러요. 이 동네에서는 non-zero 값이 튀어나왔다 라면 if 부분 내용물을 실행하고 else 부분 내용물은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장 두 개를 이렇게 두 가지 부분에 걸쳐서 각각 적어놨을 때 각각의 문장들은 따로 놓고 보면 0 또는 1번 실행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전히 이 if문은 분기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쓰고 있다, 쓸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수식을 먼저 적을 것이고 그 수식을 계산하는 게 if문의 실행의 가장 첫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여기서 적는 이 수식은 그 내용물 문장을 어쩔 때 실행할 거냐, 어쩔 때는 실행하지 않을 거냐를 여러분이 원하는 이 프로그램의 목표, 이 if문의 목표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적절한 수식을 적으시게 될 거고, 그렇다 보니까 실행할 거냐 말 거냐를 판가름하기 위해 그때그때 계산하는 수식에서 보통 그걸 줄여서 조건식이라고 여러분이 자주 들어봤을 겁니다. 영어로는 컨디션 정도로 줄여서 부르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if문을 적어서 어떤 문장을 실행하거나 실행하지 않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그 문장을 여러분이 적을 수 있을 때 if문을 적어가면서 걔를 if 부분 내지는 else 부분의 내용물로서 위치를 잘 맞춰서 적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파이썬이랑 다르게 C에서는 여러분이 띄어쓰기, 중간에 뭐 탭, 엔터키 자유롭게 적으셔도 돼요. 파이썬은 골치 아프죠? 막 띄어쓰기 3번 했다가 그 아랫줄에선 2번 했다가 4번 했다가 하면 그냥 손절을 해버리잖아요. 님 그러지 마세요 하면서 빨간색으로 표시하죠. C는 관대합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만큼 엔터키를 치셔도 되고 아니면 모든 코드를 한 줄로 적으셔도 돼요. 그게 가능한 부분들이라면요. 자, 근데 여러분이 지금 목표가 문장 하나를 실행하냐 마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문장, 코드 덩어리를 전체를 실행하거나 실행하지 않는 게 목표다 라면 그때는 그 문장들 한꺼번에 취급해서 분기 구조에서 사용할 그 문장들을 중괄호 있죠 여러분? 대괄호 키 쉬프트 하면 나오는 중괄호. 자, 여러분 지금 몇 차 교육과정 겪은 거예요? 저는 노말 7차 교육과정이었거든요. 수학 10가인가 공통수학 시절이 제 작년까지였고, 아무튼 지금도 이거 중괄호라고 부르죠. 네. 그러면 대괄호는 고든 그거고, 그 다음에 우리 괄호 열고 닫고 방금 얘기했던 그 괄호는 소괄호라고 부르죠. 여러분이랑 저랑 같은 공교육을 받았어요. 지금 행복합니다. 이게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겠는데 가끔 이거를 그렇지 않, 이게 왜 중괄호냐라고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아무튼 중괄호로 둘러싸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좀 더 정밀하게는 여러분은 중괄호 열고 닫고를 문장으로서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괄호 열고 닫고 하는 것도 하나의 문장으로 간주되고, 그 하나의 문장을 적을 때 여러분은 저 중괄호 사이에 여러분이 원하는 개수만큼 0 또는 여러 개의 또 다른 문장, 그냥 문장이나 printf나 scanf나 심지어 if문, while문 같은 것들을 자유롭게 채워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괄호 전체를 하나의 세트로서
어떤 if문의 if 부분으로서, else 부분으로서 활용을 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요 중괄호 열고 닫고 해서 구성한 엄청 커다란 문장, 마치 수식 동네에서는 수식 여러 개를 모아가지고 큰 수식 만드는 게 되게 자주 발생하잖아요. 3 더하기 5만 해도 두 개의 수식 합성한 거죠. 그죠? 넘버 빼기 3, 아까 h 빼기 r 빼기 1 같은 것들. 수식 3개를 모아서 일단 2개짜리 만들고 또 빼기 또 해갖고 하나짜리 만들고. 수식에서는 그게 되게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문장 동네에서는 그렇게까지 빈번하게 발생은 안 해요. 하지만 가능은 해요. C에선 그런 걸 하고 싶을 때 중괄호를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여러 문장들을 모아서 형성하기 위한 문장이라 그래서 이렇게 중괄호를 둘러싼 그 한 덩어리, 어엿한 하나의 문장을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라고 불러요. 컴파운드 들어본 적 있죠? 컴파운드 어디서 써요? 그 막 내 주차장에 차를 댔는데 옆에 있던 애기가 킥보드 타고 가다가 내 차를 긁었다. 근데 그 애기가 우리 집 애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잖아요. 친족 상돌이라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컴파운드라는 거 이마트 같은 데서 사가지고 열심히 발라서 그 친구가 낸 기스를 지우는, 그때 말하는 컴파운드는 여러 가지 약품들을 이렇게 잘 섞어가지고 내 차를 조금 더 반짝반짝하게 만들 수 있도록 구성해 놓은 화학약품, 그런 의미에서 컴파운드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정보였어요. 아무튼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라고 부릅니다. 여러 문장들을 한데 모아서 다루는 문장 같은 의미예요. 이런 거 시험에 내면 진짜 너무한 거죠. 실전에서 이런 걸 굳이 한국인이 쓸 일은 없을 것 같잖아요. 우리 수업에서는 그냥 문장들 내지는 if문의 내용물 같은 느낌으로 부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if문에 대한 설명이 끝났고 얘를 얘기했었던 원류에 해당하는 분기라는 개념으로 살짝 돌아올게요. 그래서 분기 구조를 내가 구성을 해뒀을 때 거기 안에는 조건식이 반드시 하나 이상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 어떤 내용물 문장을 실행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일단 먼저 조건식 수식을 계산해서 그 계산 결과값이 0이냐 난제로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결정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본 다음에 우리 분기를 끝냈고, 잠깐만요. 여러분 지금 8분 남았거든요. 8분 뒤에 여기까지 어느 정도 끝내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해두면 이제 실행 흐름을 구성하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인 반복. 영어로는 룹, 돈다라는 의미에서 룹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영어 사전 검색해 보니까 이더레이션 정도로 발음을 하더라고요. T가 아니라 D가 발음 교육이 들어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더레이션은, 자, 이 둘의 뉘앙스 차이는 아마 여러분 자료구조론이라든가 알고리즘 시간에 살짝 등장을 할 겁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도는 거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룹이라는 표현 위주로 쓸 것 같아요. 근데 알고리즘 같은 데 가면 그 반복 한 번 한 번을 할 때마다 뭔가 새로운 사실을 알거나 아니면은 부분 목표에 한 단계 한 단계 다가가거나 하는 그런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반복 흐름, while문 등등을 사용할 거예요. 그럴 때는 iteration이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자주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건 이미 써봤으니까 간단하게만 설명해 볼게요. 얘도 역시나 순차가 메인인데, 순차가 근본인데 순차를 조금 우회하기 위한, 목표가 좀 요상하다 보니까 우회하기 위한 방법들 중에 하나예요. 반복은, 자, 아까 분기 뭐랬어요? 어떤 문장을 0번 또는 1번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분기라 그랬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 반복은 어떤 문장을 0번 실행할 수도 있고 1번 실행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2번, 3번, 4번 내지는 내 노트북 배터리가 다 될 때까지 계속 실행할 수도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반복 개념이에요. 그래서 가장 범주가 넓은 거죠, 여러분. 순차는 무조건 1번이에요. 아까 우리 전에 아까 프린트F 2줄 적었을 때 걔는 순차죠. 분기도 반복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항상 실행됐었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꾸겨 넣어가지고 이제 그 둘 중에 항상 한쪽만 단 한 번 실행되도록, 1번 내지 0번 실행되도록 구성할 수 있었죠. 걔를 막 while문 같은 데 우겨 넣는다면
우리 별을 5줄에 걸쳐서 출력한다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 번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마르모 출력하는 프로그램에다가 0하고 엔터키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출력 안 하고 짠 하고 끝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반복문은, 여러분의 while문은 0번 실행해야 되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0번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괜찮아요? 반복은 0번 실행하는 것도 포함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역시 여기도 비슷해요. C에서도 이 반복 개념을 사용하기 위한 문장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while문이라는 친구를 써서 프로그래밍에서의 반복 개념을 여러분의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에 접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요거 슬라이드는 if문 설명 슬라이드를 복붙해갖고 조금만 고쳐갖고 들고 왔어요. while문 역시나 문장의 일종입니다. 우리 if문 배웠어요. while문 지금 등장했어요. 벌써 2가지 알고 있는 상태예요. while문을 적을 때는 일단 while 키워드 적고 완전 똑같아요. if문이랑. if문의 if 부분이랑 완전 똑같이 생겼어요. 키워드만 달라요. 다만 파이썬에서는 while문에 else 부분을 붙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단 한 번도 자신의 의지로 그걸 해본 적은 없을 거예요. 백스페이스 한 번을 잘못 눌러서 그렇게 돼버린 상황은 있었을지 몰라도 while문 안에 if문 넣고 그 안에 else 부분 붙여놨는데 그 else 콜론을 띄어쓰기를 한번 내어쓰기를 해가지고 그 while문에 붙어버리는 상황은 발생했었을 거예요. C에서는 while문에 else 부분을 붙일 수 없습니다. while문은 while 부분 단 하나로만 구성돼요. 무조건. 그러면 while문 적는 방법은 if문보다도 간단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은 while문은 어떻게 실행되냐? 조건식 계산해요. if문이랑 똑같아요. 계산한 결과값이 0에 준하면 내용물을 실행하지 않고 while문 전체의 실행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if 부분이랑 똑같죠. 자, 계산한 결과값이 0에 준하지 않는다. 난제로가 튀어나왔다라면 내용물을 실행해요. 그리고 여기가 차이점이에요. 내용물 실행을 만약 했다면 내용물 실행이 끝나면 무조건 요 가장 첫 번째 순서 조건식을 계산하는 단계로 돌아갑니다. 반복의 핵심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룹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 거예요. 자, 분기를 한다고 갑자기 승천하거나 하진 않아요. 실행 흐름이 역순으로 역행을 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순차는 당연히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게 근본이고요. 반복은 그 3가지 파트 중에선 유일하게 잘 내려가던 실행 흐름을 역류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while문 같은 경우는 조건식 계산하는 그 단계로 되돌리는 게 가능한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while문을 적어가면서 내가 원하는 어떤 문장을 0번, 1번, 여러 번 실행하도록 미리 세팅을 해둘 수가 있어요. 그 문장을 while문의 내용물로서 적으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반복적으로 실행해야 되는 문장이 여러 개다라면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 중괄호 열고 닫고 해가지고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서 while문의 내용물로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건 사실 while문은 한 줄로 끝내기가 더 힘들죠. 제가 지금 나눠드린 예시에서도 아무 설명 없이 중괄호를 쳐가면서 진행을 했었고 여러분이 읽는데 거의 지장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거는 else 부분 얘기는 대충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겠죠. 지금 요 코드에도 지금 중괄호가 하나가 적혀 있는데 지금 보면 중괄호 왼쪽에 빼기 마크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지금 제가 저만 요거 코드 다시 한번 들고 와 볼게요. 자, 요런데 보면 지금 제가 while하고 내용물로 중괄호 넣어놨고 여기도 while하고 중괄호 넣어놨고 그때그때마다 왼쪽에 이렇게 길게 선 있고 빼기를 하나를 넣어둔 걸 볼 수 있어요. 이 빼기를 누르시면 빼기가 더하기로 바뀝니다. 하면서 저 중괄호 내용을 한 세트고 나는 별로 구경하고 싶지 않아 할 때 여러분이 저 전체 내용물을 이렇게 짧은 표현 하나로 축약해서 나한테 보여주도록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while문 내용물 나 이제 다 알아 생략 이런 식으로 생략하면 이거 얘도 생략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략하면 미니맵에도 그렇게 생략한 부분을 음영으로 이렇게 표시해 주면서 반영을 잘 해주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요리 아직 구경은 안 해봤지만 인트 메인 괄호 열고 닫고 밑에도 중괄호가 하나 붙어 있죠? 여기도 여러분이 원하면 닫아버릴 수 있어요. 아, 깔끔해졌어요. 좋아요. 물론 이게 닫고 끝이 아니라 요거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하면 그렇게 안에 들어있었던 걸 다 포함해서 전체를 붙여넣기 하거나 지우거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줄번호도 정상적으로 잘 매겨주고 있죠. 그래서 중괄호 열고 닫고는 기본적으로 한 세트로 다루기 위한 도매금으로 다루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반복은 딱 요 정도까지 일단 하면 분기랑 비슷한 관점에서 정리가 끝나요. 이 시점에 51분이에요. 당신들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이러다가 쉬는 시간을 놓칩니다.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뒤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쉴래요? 잠깐만요. 언제? 3시 반, 3시 반은 조금 그렇긴 하네요. 알았어요. 그러면은 10분 쉬면 좀 모자란다는 의미로 받아들일게요. 그러게, 이거 우리 국룰을 정해야겠는데? 쉬는 시간의 기본값을 얼마로 할까요? 1번 10분, 2번 15분, 3번 20분, 30분 좀 그렇다. 10분, 15분, 20분 중에 한번 지금 거수투표로 이건 간단한 거니까 거수투표로 한번 정해볼게요. 자,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제가 3가지 선택지를 제공할 거예요. 여러분은 0 또는 1개의 선택지만 손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지는 10분 쉰다 기본값으로, 15분 쉰다, 20분 쉰다예요. 가장 손을 많이 든, 오늘 출근한 사람들 중에 가장 손을 많이 든 의견을 일단 기본 셋으로 적용을 할게요. 자, 10분. 난 10분이 좋다. false예요. 자, 15분이 좋다. 1명, 2명, 3명, 4명. 지금 여기 50몇 명이 있는데 일단 알았어요. 4명. 좋아요. 20분이 좋다. 아니, 이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러면 20분을 기본적으로 쉬는 걸로 하고, 지금은 제가 2분을 잡아먹었으니까 지금은 15분에 재개를 할게요.